안녕하십니까. 과학강사 오정석입니다. 자, 오늘은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지구과학원 분석과 총평을 좀 해드릴 거고요. 자, 한번 잘 들어보시고 지구과학원의 앞으로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학습 방향 같은 것들을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험 문제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리면 지구과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고정되는 상황입니다. 1단원 고체 지구에서 총 6문항 15점 정도가 나왔고요. 이 고체지구 부분에서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존에 많이 나왔던 학설이나 이런 문항들이 조금 빠지면서 한 문항 정도가 관연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 2단원 대기와 해양에서는 7문항 17점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관연도에 비해서는 한 문항 정도가 이제 더하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단원의 우주 파트는 7문항 18점인데요. 우주 파트가 이제 지구과학에서 어떻게 보면 계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가장 난이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지구과학 1 같은 경우는 이 우주 파트에서 공부량이 얼마나 됐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풀 수 있었느냐가 등급 간의 간격을 결정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공부를 할 때도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지구과학 1은 전체적으로 흐름을 잡고 공부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특이하게 기출되는 내용보다는 매번 기출되던 내용들 위주로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되 3단원 우주 파트, 이 파트가 조금씩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원래도 이제 개념이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잡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 드릴 말씀입니다. 단원별로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1단원의 고체지구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판의 경계 문제는 뭐 항상 기출 고정 나옵니다. 그런데 기존에 많이 나왔던 학설의 변화가 좀 제외가 됐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고지자기와 복각은 아예 뭐 매번 나오죠. 그냥 고정이에요, 고정.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답률이 많이 높다라는 것이 조금 독특한 특징이긴 합니다. 마그마의 생성 곡선도 기출 고정이고요. 지질 구조의 형성에서는 이제 부정합이 나왔고요. 기존에 이제 나왔던 여러 가지 뭐 연흔이라든지 건열이라든지 이런 문제보다는 이렇게 부정합을 통해서 상대 연령, 순서를 맞추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단은 고체지구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고, 뒷부분에서 그 방사성 동위원소를 통한 절대 연령 문제, 최근엔 조금 변형이 많이 되고 있긴 해요. 정확한 값을 주는 것보다는. 이 문제만 잘 정복할 수 있으면 일단은 고체지구 부분에서는 요 복각하고 그 다음에 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절대연령 문제만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특징일 것 같고요. 뭐 지질시대 항상 나오고 있는 편이고요. 2단원 대기와 해양에서는 조금 독특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뇌우라고 하는 문제가, 그 다음에 위도별로 강수량과 증발량 같은 문제가 올해의 좀 특이한 기출인데요. 오히려 2학년 때 이제 이 문제를 풀라고 하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신 준비를 할 때 이런 걸 많이 해왔으니까. 근데 이 뇌우와 위도별 강수량 증발량 문제 같은 경우는 고3 수능 학평에서는 기출 빈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고3이 돼서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개념을 놓칠 수가 있어요. 지구과학 1은 개념입니다. 지엽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폭넓게, 어떤 파트에 대해서는 좀 폭넓게 공부를 해놓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뭐 해수의 순환, 그 다음에 전선, 기상, 영상, 태풍은 뭐 워낙 기출 고정이고요. 엘니뇨, 라니냐도 이제는 뭐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외적 요인이 9월 학평, 10월 학평에서 이제 좀 입체적으로 나오면서 학생들이 좀 걱정을 많이 했을 텐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은 걸로 보여져요. 역시나 좀 요즘에는 이 외적 요인은 입체적으로 문제를 내려고 하는 어떤 표현법인지 이제 문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문제 한 문항 수가 조금 더 늘어났다라는 것과 이 독특한 내용들을 내기 위해서 그런 특징을 보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2단원의 특징입니다.
3단원 우주에서는 이제 뭐 거의 나오는 문제들이 나오죠. 기출 고정이라는 말을 제가 제일 많이 써놨잖아요. 근데 이제 별의 물리량 같은 경우는 올해 수능 학평 수능을 보기 전에 이제 6월 학평, 9월 학평, 10월 학평 이렇게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볼 때 이 별의 물리량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이제 광도, 그 다음에 표면 온도, 반지름 이것만 가지고 그동안 비교했던 것에서 이제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거리를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수능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형태의 유형들이 일관성이 있다면 결국 그런 형태로 수능이 나올 거라는 걸 보여주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뭐 식현상, 생명 가능지대, 외부나 우주론 같은 경우는 이번 우주론은 이제 그래프, 감속 팽창 비교하는 문제가 또 나왔었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으니까 난이도를 높이거나 문제를 많이 변형시키려고 할 거야 라는 걸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봐볼 거거든요. 이게 2번 문제 뇌우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렵지는 않아요. 성숙 단계, 소멸 단계, 적운 단계 요 그림에 대해서 뭐 2학년 내신할 때는 워낙 자세히 배웠죠. 기출 빈도가 적다 보니까 이 말에 대해서 기억을 못했던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요 개념은 한 번 정도만 공부해 놓으면 수능 문제라고 하기에는 좀 난이도가 낮은 편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3번 문제가 연평균 강수량과 증발량 관계고요. 요 대기순환, 그 다음에 해양의 순환, 표충순환 이것까지 연결해서 융합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기억이 안 났다면 또 오답이 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8번 문제는 지질시대 문제였고요. 뭐 지질시대 문제도 워낙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근데 이제 특징은 이렇게 에디아카라 동물군, 그리고 팔레오기, 네오기, 뭐 대서양이 형성되는 건 워낙 많이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육상식물의 출현, 속시식물의 출현, 이렇게 조금 자세한 부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공부량이 적은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질시대도 항상 나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12번. 요 12번도 광도 계급, 뭐 질량, 핵융합 워낙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단지 용어죠, 용어. 이 니은선지에서의 단위 시간당의 에너지 생성량, 이게 이제 광도에 대한 얘기다라는 것들. 그동안에 나왔던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다르게 변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특징이고요. 그 부분들을 놓쳤다면 이제 오답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13번 문제의 오답률이 73.3%예요. 뭐 이것도 우리가 빅뱅 우주론에서, 근데 여기 뭐 우주 배경 복사가 언제 방출됐느냐,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에서, 그리고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개수비가 아니라 이제 질량비, 이렇게 하나하나의 단어들, 이런 것들을 놓치면 오답률이 높아졌다라는 거고요. 이 16번 같은 경우도 우주론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것도 워낙 우리가 암흑 에너지의 비율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왔을 텐데 간단하게 따지면 팽창 속도가 나와 있으니까 이 팽창 속도를 연결해서 순서를 맞추면 되는 문제거든요. 이런 그래프 같은 것도 만약에 처음 딱 맞닥뜨렸다 라고 생각하면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머릿속에 지식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답률이 높아졌다라고 보여지고요. 17번이 아까 말씀드렸던 고지자기와 복각, 고지자기 문제입니다. 대륙 이동과 관련된. 뭐 이 그림 워낙 많이 나왔어요. 계속적으로 이 그림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오답률이 59%나 된다는 건 아직도 이 부분에서 이 고지자기와 대륙에 관련된 이 점점 찍혀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것.
18번의 이 식현상, 이거는 9월 학평과 10월 학평에서 거의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보는 모의고사에서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갔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였죠. 이렇게 문제 분석이 좀 될 것 같고요. 기존 기출에 비해서 출제율이 낮았던 문제들이 많이 추가가 됐다라는 거는 단지 지구과학만의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올해 수능의 특징은 이제 기존 기출 계속 됐던 것에 비해서 출제 빈도가 조금 낮은 문제들을 가지고 오면서 학생들이 얼마나 폭넓게 공부했느냐라는 것들을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뇌우 강수량 증발, 지구과학만 따지면, 그리고 배사나 폐색전선, 에디아카라 동물군, 뭐 팔레오기, 네오기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 내용들이 추가가 되면서 매번 기출되는 내용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공부한 학생들이 성적이 높았을 걸로 보여지는 게 특징이고요. 허블 법칙이 빠졌다고는 합니다만 문제의 면면을 보면 난이도가 낮았던 편은 아니에요. 난이도가 그렇다고 해서 많이 높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낮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지금 보시면 예상 등급 컷은 굉장히 높게 나와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체적으로 자세히 공부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가 높아질 거야, 변화될 거야 라는 것을 3월 학평부터 6월, 9월, 10월 이렇게 오면서 각각의 출제 빈도가 높은 문항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출제할 거야 라는 것을 획일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위주의 문제들을 정확히 이해한 친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등급 컷이 높아졌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결국 결론은 지구과학 1은 개념입니다. 폭넓은 개념, 그리고 정확한 문제 이해. 독특한 문제들도 물론 나오긴 합니다만 그것도 전체적으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했다면,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우주 파트의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독특하거나 자세한 문제들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 연령과 같은 문제도 계속적으로 6월 학평, 9월 학평, 10월 학평에서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것들을 제시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암기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문제도 나올 만큼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 같은 유형의 문제들을 반복해서 푸시면서 내가 정확하게 이 문제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문제별로, 유형별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지나갔던 세세한 내용까지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수능 지구과학원의 특징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6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 지구과학원 총평이었습니다.